반갑습니다. 오늘이 첫 수업이죠. 첫 수업이신데 시간은 저는 이 요일은 오후에는 비가 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대는 협의를 하셔서 편리하시는 시간으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가 다음 주쯤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 전에 쓰는 교재에서 조금 첨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작업을 하다가 또 파일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공부하는 방법은 지금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댁에서 사용하시면서 예습도 할 수 있고 복습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지금 자료 한목을 명절 한번 띄워봅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눌려보시면 됩니다. 눌려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등업을 시켜드려야 되죠. 네. 성함을 다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등업시켜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면 요게 이거 내용 들으셨습니까? 요 지금 우리가 요 안에서 좀 활용해 볼 것들이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 도구로 쓰일 겁니다. 쓰이는데 여기 뭔가가 있어. 학습 도구라고 되어 있죠. 요걸 더블 클릭하면 저렇게 이제 해서 여기 이제 내용이 교구 보기, 교구 세창, 명조 세창, 고객 보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가 있고 연구반이 돼야 명조 통변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것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오픈해 드릴 텐데 일단 교구 보기를 한번 눌려보시면 앞으로 많이 더 업그레이드 되겠지만은 내용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안 가지고 계셔도 교재에 필요한 것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여기 교재 A, B로 나누어 놨고 향후 계속 내용이 추가될 텐데 교재 A에 보시면 교재 A, A에 보시면은 이러한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쭉 한번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시면 첨간의 속성 한번 봅시다. 첨간의 속성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요약돼서 보실 수 있어요. 교재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있는 첨간의 충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첨간 합을 알고 싶다. 뭐 다 아시겠지만 공부해 가시면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기에 학습 흥미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한 번씩 눌려보십니다.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클릭해도 움직여집니다. 리스트로. 그리고 교재 B를 또 잠시 들어가 볼까요? 지지충합 있죠? 위에서 두 번째 있네요, 거기. 예. 지지합충도 여러분들이 지지가 이제 그 첨간에 비해서 글자가 두 자 많은 거 외에도 합값충의 변화가 많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첨간하고 지지는 지금 표를 보시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첨간의 10개 글자와 지지 12개는 변화의 묘가 다릅니다. 첨간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첨간에 있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적인 작용으로서 그 변화가 많거나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지에서는 변화가 많아요. 지금 글자 자체도 이렇게 임목이라는 놈을 써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장간이라 해서 3개의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요것들이 변화의 묘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데리고 놓으셔야 됩니다. 각자 표를 만들어서 데리고 놓으셔도 되고 해서 이제 뭐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걸 이해하는 방법이 그냥 머릿속에 그림을 같이 이해를 하더라고. 글을 배울 때도 통글 배운다나 그렇게 이해할 여러분들도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많이 데리고 놓으셔야 돼요. 이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까지를 가지고 데리고 놓으시는데 6합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눌려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지 6합이 어떤 것들이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지고 왜 이게 지금 축이 기울어져 있는가의 문제도 교재에서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축이 변화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이제 있고, 전체 보기를 보면 이렇게 지지들끼리 합을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삼합이 있어서 세 가지 글자들이 또 어떻게 지지에서는 합을 이루고 있고, 그 원리는 나중에 따로 배우십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시게 되는데, 방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물론 교재는 다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그 학습 흥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앞으로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명리학 공부는 그 학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문중마다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서 꼭 어떤 게 옳다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수업을 통해서 기존에 어떤 이론들이 전개되고 있고 그런 전개되는 내용 중에 우리가 다루는 거는 뭐 보편타당한 거를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서 공부가 이어가시면서 자기 거로 만들 때 적중률의 문제나 활용도에서는 개인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기본적인 학설은 정해져 있어요. 음양오행술은, 음양오행학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일반적이고 타당성 있게 전개되어 있는데 통변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통변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사주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개별화된 사건,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글자가 내용으로, 물건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글자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인간을 놓고 나무다, 불이다, 세다, 이렇게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규정 짓고 나면 나로 인해서 주위의 가족관계도 글자로 표시가 됩니다. 그걸 이제 글자를 다시 사람으로 변형시키듯이 여기에 지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천간에서 일어나는 일들, 변화의 묘를 물상법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그 공부는 개인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사회적인 경험을 해온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또 자기 지식의 폭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공부에 이제 접목되는 시점에서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면서 혹 각종 사이트나 문헌을 보시면 각자가 다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옳다로 전개는 해놨습니다. 당연히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논지를 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3개월 과정의 기초반을 끝날 때까지는 순수하게 그런 통변의 이야기들이 나오진 않으니까 부담 없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아울러 이 공부를 보통 뭐 5년 했다, 7년 했다, 10년 했다는 분들도 만나 뵈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본기에 좀 약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명리학이 사주팔자술 또는 뭐 음양오행술에서 술자가 붙게 되면은 적용의 범주로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적용하는데 마음이 급급하시다 보니까 기초를 좀 약하게 하고 원리 체득이 좀 부족하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셔. 그래가지고 막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좋아들은 대로 막 이래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고급 통변이 나올 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문중에서는 기초를 3년씩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요즘 뭐 스피드 시대에 그래갖고 뭐 공부하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근기마다 다르니까. 자, 여러분들 전공 분야에 이 공부가 접목되어서 잘 활용되면 뭐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기초에 충실하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왕 이렇게 이제 발심하셔서 그 입문반 들어오셨으니까 그 기타 참고가 될 만한 다른 서적들도 좀 보시고, 지금 요번에 이 같이 공부하시게 되는 도반들이 대체로 보면은 구성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반은 가면 구성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 공부를 좀 하겠다는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도반들끼리 좋은 자료 있으면 주고받으시고, 또 아울러 참고 서적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선배들이나 저를 통해서 한동안 소개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때 조금 혼란이 오는 교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게 이제 명리학이 명리술로서
바깥에서 강호에서 상담 위주로 쓰이기 위한 비법이라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비법이라는 책들 치고 내용이 그럴싸한 게 잘 없습니다. 예. 그 비법이 있을 수 없어요. 뭐 음양 오행학이 무슨 비법이 있겠습니까? 음과 양이 있고 오행이 있는데 그놈들이 앞뒤를 다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냥 생활 속의 일들이지. 이 3000년, 적어도 3000년 정도를 공식적으로 보는 이 학문의 역사 속에 뭐 비법이라 해서 만들어진 책도 있고 뭐 각양각색의 술법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담을 할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알 수 있는 무슨 힌트를 주는 것 같은 이런 책들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걸 먼저 접하시면 그 동네에서 도사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돌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디 이제 그러실 분 안 계시겠지만 그 자료를 보시거나 음식 섭취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에게 근기에 맞는 공부를 선택하시면 오히려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울러 지금 이제 한 가지 숙제는 우리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수업을 보통은 이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이루어지는 수업이에요. 그냥 가볍게 쇼핑하러 오셨다가 비빔밥도 드시고 쇼핑도 하고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좀 접목해서 쓰시겠다 한다면 마음이 24시간 적어도 72시간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책을 놓는 거를. 그래서 사이트를 통해서 부족하나마 친해지시고 시간이 또는 하루에 또는 격일제로 일정 시간을 할애하셔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것보다 어렵지 않은 게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노트 속에 지지, 천간 12개만 붙여놓고도 할 공부가 많습니다. 이 글자들만 갖다 놓고도.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 아침에 오면 만나는 놈이, 이놈이 저를 반미게 살리지 않습니까? 이 글자 22자가. 제가 쓰는 도구는 이 선현들의 22개, 제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다른 걸 선택을 못했어요. 22개가 벗어나면 제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매일 그 글자 10개한테 인사를 합니다. 잘 있었나 하루 동안. 오늘도 잘 놀아보자. 글자 밑에 있는 지지를 보고도 아침에 꺼내놓고, 야, 하룻밤 잘 잤나? 내하고 한번 또 놀아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놈들을 이렇게만 갖다 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공부가 돼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음양과 오행이라는 툴, 그게 도구로서 개별적인 객관화된 도구로 나오면 10개의 천간에 있는 글자 지지 12개를 떠난 데에서 답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공부 자체가. 그러니 단순하다면 단순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내부의 변화로 본다면 글자 22자가 변해서 우주 변화의 기본 원리인 소우주인 인간의 속성을 규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히 만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아직까지 공부를 하는 단계에 있고 해서 그 22자의 변화의 묘를 여러분들이 늘 궁리하시고 장난감으로 갖고 노셔야 돼. 아이들 이거 뭐 맞추기 이런 거 할 때 오래 한 몇 달 가지고 노니까 아이들 잘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또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글자 22자를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동양학은 역시 이래서 매력이 있는데 음을 데리고 놀면 양이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만 따로 못하죠. 이걸 데리고 놀면 요놈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원래가 음양이 없었거든. 우리는 어떤 개체를 두고 음이다 양이다 할 수 없어. 뭐 때문에 이게 생긴다? 이게 운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무극에서 태극으로 이어지는 운동, 지구 운동, 지구의 에너지 변화를 보시면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음양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놈들은 상대적으로 항상 음을 만져보면 그 뒤에 양이 숨어 있고 양을 데리고 놀면 그 뒤에 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요 놈 데리고 놀면 재밌죠? 그러니까 항상 같이 움직이는 요 툴하고, 이 오행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천간지지에 들어갈 단계는 아니시지만 이 오행 안에 우주 변화의 원리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계신 전문 지식이나 경험 속에서 아우러져 밥이 나오는데, 재료는 똑같습니다. 비빔밥 5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맛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사람이 버물려도 매 갖고 놀 때마다 이 답이 달라요. 맛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오행의 순환 법칙만 알아도 우리가 생활 속에 우리 마음의 변화작용을 잘 찾아낼 수 있고, 더불어 적어도 이 공부가 여러분들이 통변을 통해서 나와 남의 운명을 해석하는 단계는 저도 아직 어렵습니다.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는 남느냐? 요걸 데리고 놀고 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이거 공부하다 보면 주인공을 여러분들이 자꾸 찾게 돼요. 주인공. 그리고 아울러서 이 음양의 공부는 어떤 공부라고 우리가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라는 것은 상대적입니까? 절대적입니까? 진짜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나의 입장은 상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절대적이길 바랍니다. 내가 내 마누라를 사랑하는 거는 내 꼴리는 대로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하는 거 봐가지고 뭐 잘하면 잘 읽히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는 죽는 그날까지 죽어서도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내 죽고 나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안 변하길 바래요. 이게 이제 인간관계 속에 어떻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부가 결국은 상대적인, 그래서 상대적인 진리라는 건 늘 변하죠.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라는 글자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혹자는 일과 월이 만나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일과 월을 말하는 게 이 운동성입니다. 해가 뜨고 나서 지면 요놈이 올라오고 요놈이 지면 요놈이 올라오고, 하루도 달 안 뜬 날 보신 적 있습니까? 가리 갖고 안 보이기는 하지만 달이 안 뜬 날이 없어. 세계의 진리 중에 가장 무섭고도 겁나는 게 뭐냐? 해 안 뜬 날이 없어. 내일이 없는 날이 없다니까. 몰라, 이제 지구가 멸망하고 나면 내일이 또 다른 데 가면 있을란가 몰라도 하여튼 우리한테는 아주 간단한 것 같아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이 변화.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이 변화의 법칙을 알아내는 겁니다. 이 변화의 법칙을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16세 소년이 몇 개월째? 9개월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6개월 뭐 십며칠째 지금 단식, 물도 아예 곡기를 완전히 끊고 보리수 나무 밑에선가 그 큰 나무 밑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도 그러면 지구 저쪽 편에서도 뭘 공부하느냐? 뭘 공부하겠느냐? 이걸 알아내기 위한 거예요, 이거. 변화의 원리, 우주 변화의 원리. 모든 철학적인 근본이 문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을 알아내고. 근데 너무 경직돼 보이신다, 얼굴이. 네. 얼굴 좀 펴세요. 내가 굳어 있었나? 그리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 내 얼굴을 알 수 있는 기라. 내가 굳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굳어 있는 기라. 자, 이렇게 변화되는 데에는 주체와 객체가 있겠죠. 주체와 객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변화의 룰을 우리가 법칙을 알고자 함이 이 공부의 출발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데 변하는 건 알겠단 말이야.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데 거기에 어떤 원리가 있겠는가? 내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는데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변하는가?
내가 볼 때 내 말고 다른 사람들은 나는 늘 똑같은 마음인데 씨부라 그 주위에 있는 놈들이 늘 마음이 변해서 내가 불편하다 할 때 그 사람들은 왜 변하는가? 그 원리를 찾아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안 하고 도맡아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겠죠? 우리는 도구를 씁니까? 안 씁니까? 지금? 금정산을 가긴 가는데 우리는 지금 케이블카 타라고 줄 서 있단 말이에요. 케이블카 타고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근데 꼭 이 길만 있어요, 어디? 아니죠? 뛰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가 실리 가는 사람도 있고, 차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화명동에서 오는 사람 있고, 양산에서 오는 사람 있고, 종류가 많아. 각자의 방법을 다 쓰는데, 우리는 지금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는 도구를 우리는 선택했습니까? 음양과 오행이라는 도구를 썼습니다. 근데 이 도구만이 또 변화의 법칙을 알아내는 최고 대빵의 방법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안 써도 되죠?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안 쓰고도 인간에 대한 연구 또는 우주에 대한 연구 전혀 도구 없이 해도 자기만을 갖고도 깨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숨을 더 잘 공부하기 싫으시면 그 방법을 다른 걸로 택하셔도 된다니까. 면벽 3년을 하시든지, 쥐머리를 막 때리는 걸로 해가 쓰시든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방법은. 아무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시고 또 새로운 어떤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또 필요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공부의 도구인 음양오행이 내가 지금 일해 나가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거는 다시 말해서 효용 가치로 보면, 효용이라는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리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뭘 결과적으로는 인생에서 부가가치를 덤으로 얻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 공부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게 목적이지는 않아요. 내가 갖고 노는 도구들이지.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좀 더 부가가치가 있도록 활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명리학으로 이 밥숟가락을 해결하겠다는 분은 오히려 간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도 한 개 더 해야 돼. 본인들이 하시는 일에 플러스로 명리학을 접목시키셔야 되니까 이 개연성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와서 2시간 공부하는 걸로 되겠는가 생각해보면 조금, 물론 저하고 인연이 된 분들, 저 말고는 다들 명석하시고, 이 대단한 이 습관과 태도를 갖고 계셔서 잘 되겠지만, 아울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이왕이면은 공부하시는 거를 좀 더 대의의 뜻을 두시고, 이 공부가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죽이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뭐 죽여서 죽이겠습니까? 오늘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집이 A라는 아파트 안에 이렇게 뭐 단지가 구성되어 있겠죠. 자기가 요 동네 사는데 자기 오빠가 요 동에 살아. 그래서 빨리 건물을 이사를 가는 바람에 동생이 그렇게 싸게 팔 것 같으면 오빠 내가 살게 하고 그렇게 사놨어. 그런데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이사가는 문제 사실은 별거 아니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거야. 모르면 약이야. 모르면 약. 그런데 부모님이 어디 가서 딱 시부모님이 보고 오니까 이거 덜 큰 큰일 났어. 우리 아들이 일로 가면 큰일 난대. 대흉하다 했대. 그게 어떤 흉인지 저는 몰라요. 이게 나는 이런 말을 안 써봐서. 대흉하다. 그 좀 찝찝해. 그래서 시어머님이 아마 우리 오빠가 살던 데니까 뭐 불편해서 그런 거 하고 친정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게 친정어머니가 어디서 보고 오셨어. 역시 대흉하다. 그래. 같은 집에 갔는가 봐. 자, 이제 이때부터 이분이 고민이야.
왜냐하면 요 집에 지금 들어온 게 작년 겨울이고 그 오빠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오빠 있는 쪽으로 왔는데 같이 살자 하는데 오빠는 가버리고 이 집을 사는 아이 전학을 뭐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 부근으로 왔어. 온지 이제 계약했으니까 한 달밖에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못 살고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면 또 전학을 해야 돼, 알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모르면 약입니다. 뭐 그 이사 간다고 별일이 있겠어요. 그러고 또 이 내용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쓰고 있는 이름이나 옷 입는 색깔이나 음식이나 체질이나 뭐 숫자나 이런 것들은 전체가 아니죠. 전체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원래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처음에 두 사람이 살 때는 이름이 필요했겠습니까? 어이 이래 부르면 되는데 어이 이래 부르고 야 이래 부르면 대화가 되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김말똥이라든지 소머리라든지 이런 이름이 필요 없었단 말이야. 근데 현대에 내려오면서 그런 것들의 의미가 추가가 되고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를 보는데 눈에서는 이러한 아주 그 단편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에 입살려서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까지. 근데 이거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입장을 다 들어보니 정신병 걸리겠어. 이 집은 내놓고 벌써 이 집은 사놓고 이 집은 3월 말에 비워줘야 되고 일로 간다 하면 다 대흉하다 하고 다른 데로 가려고 이 집 내놓으니까 지구빠한테 살 때보다 더 싸게 내놔야 되고 전화가 내놓고 이러면 그런데 이제 원인이 있어요. 사주를 딱 보니까 그 고민을 하신 분이 작년, 올해, 내년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고 관적인 문제에 휩쓸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어쨌든 움직이는 일로 한번 변환을 시키고 나면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새 차를 하나 샀습니다. 시동 걸라고 새 차를 구입해가지고 시동을 탁 걸라고 차문을 열는데 너무 빨리 열어가고 안경이 차문에 찡겼어.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이 마음이 먼저 급해가고 차문 열 때 늘 찡깁니다. 문도 안 열어놓고 사람이 들어가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악재가 겹치려면. 그래갖고 첫 차에 타자마자 안경 찔리갖고 눈 째지고 차에 타고 시동 걸려고 떡 이리 보니까 옷이 찡겼어. 땡기는데 보니까 실크 옷이 찌직 찢어졌어. 시동 걸고 코너에 싹 돌아서는데 그 옆에 있는 뭐 세발 자전거를 세리 물고 받았어. 나가보이 뭐 옆에 막 기스가 나, 신경질이 나가. 신발 하이힐을 보다가 차를 때렸는데 막 하이힐 굽이 뚝 떨어졌어요.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이거.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한 에너지가 흐를 때는 그 변화가 와요. 오는데 자,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시부모든 친정어머니든 이걸 안 봤으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 명리학이 진정한 학문으로 발전하려면 일단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주가 자기를 보기 어려워요. 공부를 해도. 욕심이 먼저 앞서거든. 자, 이제 이분이 이사를 갔어. 그 이제 식구들이 남편은 신경 쓰지 마라. 해보면 뭐 죽는 데이 돼 있겠나? 사람 죽으면 그게 다 큰일이지. 그 이제 이사를 가기로 하고 부인은 이제 친정엄마의 말까지 들어보고는 마음이 불안하고. 근데 이제 이사를 갖다 칩시다, 여러분. 자, 사람이 살다 보면 모기한테 물리기도 하죠. 또 코피 터지기도 하죠. 네. 화장실에 뭐 걸어놨던 게 떨어지면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여기 살면서는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면 할수록 시엄마의 이야기와 친정엄마의 이야기가 겹으로 자기를 눌려서 결국은 어찌 되겠어? 텔레비에 나오면은 그 귀신 나오는 드라마하고 똑같은 거야.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남편이 코피가 터져도 내가 이상을 말하면 아가 학교 와서 한 방 터지고 와도 내가 이사를 잘못해서 지금부터 이제 소흉이 시작이 됐으니까 대흉이 오겠구나 하고 대흉을 기다리고 있어. 준비 밥상 차려놓고. 결국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이 분명히 제가 봐도 이 방향으로 이동은 좋지 못해요. 전부 다가 사주를 봤을 때 올해가 어떤 년입니까?
제가 올해가 무슨 년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가오리연, 방패연, 쌍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올해는 병술년입니다. 그죠? 에너지로는 화가 주도하는 때입니다. 이제 5, 6개로 보면 달라지는데, 일단 오행으로만 보면 화가 주도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화가 용신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도 언제부터? 5월달부터, 4월 말부터 에너지가 시작이 됩니다. 불의 에너지가. 그런데, 이 집에 딱 그 식구가 3명인데, 엄마, 아버지, 아들, 이래 3명인데, 화가 흉신에 해당이 돼요, 이게. 자, 흉신에 해당이 된다는 말은, 올해의 에너지가 자기 남편, 본인, 자식한테 다 해롭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식구들이 전부 금을 써요. 금 일주라. 이 일주가, 여기 사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주인공인 나의 에너지지만 그 중에 반장이 요 놈인데, 반장이. 저게 군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금을 써. 금을 쓰면서 화가 길신이란 말은 사주에 불이 많다 작다. 많지. 이런 일주를 쓰면서도 이게 들어와서 해로우려면 화가 지금 많단 말이야. 그럼 관적인 일이 요게 금으로 보면 화가 관이에요. 남편으로 보면 이게 명예, 직장, 여자로 보면 남편까지 포함을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설수, 동네에 반장 나갔다가 온갖 욕 다 들어먹고 냄비 쏟고 기대기 맞고 이런 일들을 괜히 아랫말을 했다 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불리가가 며느리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 남자로 말하면은 자기 명예와 관련되고 직장에 관련된 일들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타나. 그러면 상담하러 와도 제 입장에서 아주 답답합니다. 이미 올해의 봉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2월달, 3월달에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금기가 강해지니까 이러한 사주로 본다면 글자 8개 중에 내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이거는 극한 게 너무 많잖아. 화가 많이 극해서 문제인 사주가 금이 딱 도움을 주면 자기 생각에 자가당착에 빠지기 아주 좋습니다. 결정을 내리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2, 3월 달에 결정 내린 일은 아주 당당하게 내렸겠죠. 고민 없이. 지금 이제 요 때가 딱 오고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도 들리는 거야. 내가 에너지가 적당하고 좋을 때는 친정엄마나 시엄마가 쓸데없는 이런 거 보러 안 간다니까. 그 내 에너지 빈틈을 보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안 본만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궁합 문제가 이런 데 많이 해당이 됩니다. 인연관계니까. 궁합 보고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그 친정엄마가 하는 이야기, 시엄마가 하는 이야기 다 틀려요. 그죠? 왜 틀립니까? 똑같은 집에 갔다 봐서 A라는 양과 B군을 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이가 똑같은 어디 궁합집에 가서 봤다. 와서 다 하는 이야기가 틀려. 왜 틀려? 뭐 때문에 틀려? 주체와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누가 주인으로 봐? 누구를? 아들을 주인공으로 봐. 그래서 이 아들이 무슨 노력해야 되고 이런 건 신경 안 써. 누가 바꿔야 될 것만 신경 써? 얘는 꼬라지만 신경 쓴단 말이야. 그리 더더욱이 자기 아이 사주가 문제가 있을수록 언제 잡아야 돼? 신혼 초에. 아주 근엄하게 시어머니 말이 먹힐 때. 아가 이리 와봐라. 그래갖고 예 하면서 과일에다 갖고 오면 아주 근엄하게 이야기해. 사실은 말이지 내가 좀 봤는데 네 사주가 그렇다 카대. 안 그래도 아가 어리다 하는데 네가 요즘 낌새가 보니 피임을 해. 네 골아다가 씨를 말리면 네가 책임져야 된대. 아니면 네 사주에 무슨 살이 있어가지고 남편을 친다 하더라. 그 한마디가
이 A양은 아주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사주는 오히려 결혼을 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서로 반성해야 될 게 뭔가, 요즘 현명하기 때문에 손 붙들고 궁합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결혼 확정했으니까 우리한테 덕담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 같이 오면 좋아. 자기 그릇 자기가 알고 가거든. 상대방 마음 이해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너 묻고 대신 봐주러 올 이유가 없어. 그런 사람 보면 내가 답답해. 돈을 주니까 내가 안 봐줄 수 없지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긴 보는데 답답해. 그건 쥐거지. 너 묻고 그 소용이 없거든. 그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주를 명리학을 이렇게 긴 인생의 동반자로 갈거나 또는 동업을 할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같이 오면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뜻을 가지고 동업을 하는데 우리가 각자 에너지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장단점이 어떻게 되느냐, 성격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좀 우리 내면 무의식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다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전 벌리는 걸 잘하고 대신에 마무리를 못하고, 이 사람은 수금은 잘하는데 아침에 못 일러. 그러면 짝을 짜주면 돼. 아침에 네가 문 열고 저녁에 네가 문 닫아라. 그죠? 그 사주의 그릇 크기에 따라서 니는 이미 부모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원래 자본이 100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벌면 늦게 나아가지는데 니는 4 가지고 니는 6 가지라. 근데 여기 A구나 니는 B군이 6 가는 걸 불편해하지 마라. 니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있지만 건강이 약해. 한 달에 한두 번은 쉬어야 돼. 같이 이 포장마차 하기로 해놓고. 야는 가진 거라고는 체력밖에 없어. 자, 이렇게 돼야 이게 공평무상이란 말이야. 서로를 아는 거. 그래서 부부지간에 궁합을 보러 왔을 때도 참 묘한 게, 죽어 살 때, 이혼할 때 많이 옵니다. 이혼할 때 많이 와요. 근데 마지막 도장 주머니 넣고 온다고. 근데 그걸 왜 내한테 물어봐? 자기들 이혼하는 거를. 아니, 자기들 좋아서 할 때 내한테 물어봤나? 근데 마지막 이혼 도장을 찍으면서 이런 데 상담하러 온다 하면 내 속으로 생각할 때는 헤어져라. 속으로는 그래, 헤어져라, 막. 너한테 너 인생의 그 결정을, 우리가 도대체 문제가 뭐가 있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서로 옳다고만 주장을 하고, 누구 말이 옳은지 그걸 내한테 물어보면 차라리 이해가 돼. 그건 사주 볼 거 없이 이야기해봐라, 얘가. 네가 고집이 좀 세네. 네가 듣는 태도가 안 좋네. 이래가지고 화해를 시킬 수는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 사주 보는 데 와서 한번 보고 아이다 하면 째질라고요. 인간이 남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많겠나,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 많겠나. 내 살아갈 길도 바쁜데. 자,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올 때에 지금 당신이 마음이 어떻고 해서 남편이 끊임없이 못 믿었고 마음이 불편하고, 또 남편 일만 있나? 남편 일이라는 게 직장하고 똑같으니까 직장에 가도 괴롭고, 주우면서 가정일을 하려고 할 때 집에 들어오면 남편 꼴 보기 싫어. 회사 가면 회사 머리 아프고 짜증나. 지금 상태가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게 눈 녹듯이 쓱 녹는다. 쓱 녹는다. 그러고 그리 애미기던 신랑이 내년부터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잘 풀린다. 지금 이혼해보면 축수가 개주는 기다. 지금 남편이 좀 어렵지만 어려움의 끝에 와 있는데 니 차버리면 요 그 다음 해 딱 붙는 년이 고복 다 가간다. 니 배 하나 주겠나? 그래 하면 죽수가 개주는 거 안 하려고 살아.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용을 보고 해야 되지만, 단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저같이 아주 단순해서, 회로가 단순한 놈, 생각나는 대로 꼴린 대로 결정해버리고 후회하는 놈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지식과 정보를 자기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음양오행을 앞으로 공부해 나가야 될 숙제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이 지식이 아니고 상식을 갖고 지식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 있습니다. 정보를, 특히 내 같은 놈이 그래. 아닌 거를 기라고 막 이래가 우리 집 사람 막 협박하고 그래. 일반적인 데이터를 정보인 양 가공해서 만들기도 해요. 데이터라는 건 뭡니까? 너절부리하게 깔려있는 일들입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줄을 세워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상식 있죠? 죄 많이 진 놈 벼락 맞는다. 그러면 벼락 맞아 뒤죽는 놈은 당연히 죽을 놈이네. 그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음양 오행 쪽은 자기 위주로 해석해 놓은 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 볼 때 이 부모가 딱 역술인들이 뭐만 발달해서 1차 정보 수집력이 발달되어 있어. 그게 뭐야? 저리 가도 뭐가 있어야 된다? 저리 가도 뭐가 있으면 적국으로 먹는다. 숙제 뭔데? 눈치. 그렇지. 역술인들이 눈치만 내려 공부를 안 하고, 그래 딱 낌새를 보고 궁합을 물어볼 때 이 사람이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기준이 좀 과하구나 싶으면, 그런데 그 자기 자식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귀할 게 없어. 내가 너무 자식 귀할 이유가 뭐 있어? 그 칭찬 일꾼은 없고 어찌해주면 기분이 좋아? 그런 엄마를 기쁘게 하는 방법. 객관성을 잃고 자기 자식만이 내 거라고 눈에 들어오는 부모를 기분 좋게 해주는 방법. 근데 그 아이가 칭찬할 게 별로 없어. 그럴 때는 방법이 있잖아. 남 아이를 죽이면 돼. 남 아이를 죽이면 돼요. 그런 눈치로 그냥 밥 먹고 사는 역수를 하는 데에는 별반 무리 없어요. 기본은 맞춰주잖아. 3만원치 맞춰주고 5만원치 맞춰주잖아. 아들 훌륭하다는 소리 듣고 싶은데, 아들 사주 좋다는 소리 듣고 싶은데, 일단 결혼하려고 리스트에 올라온 여자가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더만은 시어머니가 볼 때 역시 안 좋네. 역시 그렇네요 하면 기분 좋게 가는 거야. 그래 이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누구든지 나름대로의 지식과 정보를 동원합니다. 이거는 고스톱 칠 때도 똑같죠. 나름대로는 이거 이게 초치인데 싸겠는가 안 싸겠는가, 나름대로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해요. 근데 그게 하토페도 분명히 하토페 안에서 룰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잘못된 지식을 갖고 치니까 맨날 설사하고 쌍꺼비 터지고, 응? 또 이 운칠기삼이라 하잖아. 이 분위기를 잘 읽으면 어떻게 돼? 누군가가 상승할 때는 죽는 묘를 배운단 말이야. 똑같은 3명이 4명이서 앉아서 한 명 강팔고 고스톱을 치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에너지가 상승돼서 막 올라갈 때에는 자기의 에너지가 정상적이라고 볼 때 상대방이 올라가면 나는 그 사람한테 붙으면 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괜히 똥내려 척하고 죽어야 돼. 강이나 팔고. 그래야 쓰리고 피박 이 따따부를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책임 좋아 보이면 나도 막 한칸 한다 이러면서 막 끝까지 고해가 어찌 되노? 머리 긁으면서 경춘 날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이 변화, 우주, 인간을 체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떤 사람은 의술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음양과 오행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보편, 타당한, 객관적이고 통일되어 있는 지식으로 바꾸는 작업. 그 다음에 널려있는 많은 데이터를 정보로,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로 변환해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효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게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이다. 다른 목적이 있는 분 말씀해 보시고. 네. 집에 이 시간에 들어가면 막 짜증나서 막 다른데 PC방 개길라이 그렇고. 자, 해서 그런데 이 음양오행학이 쓰이는 분주는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리학에도 쓰일 테고 의학에도 쓰일 테고, 특히 요즘 한의사들 중에 명리학 공부를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합니다. 하고 그 운기학이라고 해서 또 따로 배우기도 하고 그 명리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걸 적용하는 데서는 유용하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병이 온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저만큼 또 근심이 많은 분들도 계시네. 해피한 분도 계시고. 자, 그런데 면면이 얼굴은 찌그러져 있어도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다 달라. 밥 먹고 살고 아무 지장 없는데 단지
내 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언제 좀 정리를 할까? 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등 밑에 있는 가시가 하나 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집중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근데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실로 상대방한테 감동을 줄 수 있어? 못 줍니다. 사람은 부부지간에도 원하는 게 시시때때로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이 내한테 돌아올 때 유용하게 돌아오겠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공부는 제대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 적용의 문제에서는 인간성이라는 게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잘 활용을 못해요. 그나마 이 공부라도 안 했으면 개막나이가 됐을 거예요. 개막나이가. 예. 근데 이나마 했기 때문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조금 아신 상태에서 출발해야 되겠다. 왜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법칙들이 존재하냐 하면 에너지가 모이는 방향과 흩어지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동 소라 보시죠? 고동이 꽈리를 어떻게 틀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고동 까물 때 어느 쪽으로 빼묻는가만 생각해 보면 돼. 고동 요래 까가먹어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고동을 가오면 평생 고동을 내가 물 수 있도록 3분 여러분들 고동을 까가먹는데 이 고동이 좀 뺏게 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이래 빼가 묻지 요래 빼가 묻은 적이 없어. 그러면 우주에는 돌연변이도 많은데 왜 고동이나 소라는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걸 알면 여러분들 적응력이 좋다는 게 우리 이 음양 공부를 하면 태풍의 그림이 어떤 방향으로 생긴 줄 알아요? 태풍. 기상도가 어떻게 생긴 줄 압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단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혀의 입 안에서 혀를 돌리는데 어느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소화액이 증진이 되거나 어느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안에 있던 게 소화가 천천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호흡법만으로도 가능한데 돈 안 드니까 사람들이 해 안 해? 저 역시도 돈 안 들면 안 해. 근데 그것만 갖고 여러분들 학원 하나 내봐. 혓바닥 돌리기로 살 빼는 학원 이렇게 하면 돼. 어느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우리 소화액이 정대가 돼서 밑으로 쭉 빠지는가 하면 아니면 여기 이제 포만감이 느껴지게 하는 게 있어요. 포만감이 느껴지게 하는 이 혓바닥 돌리기가 있다고. 오늘부터 해봐, 여러분들이. 한쪽으로만 일주일 드립딱 돌려봐. 그래서 침을 삼키 먹고 또 일주일 동안 해보라고. 얼마나 배가 빨리 고픈지. 반대로 돌리면 밑에 올라와. 돌리면 지금 고동 빼듯이 밑에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똥으로 내려가려는 게 올라오니까 배가 고파 안 고파? 안 고파. 그러니까 안 먹는 기라. 어느 방향이에요? 응? 어느 방향이에요? 금방 이야기를 해줬잖아. 제 방송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혀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잠자리 잡을 때 요래해야 잘 잡히는데 요래해야 잘 잡히는데 해보라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요래 돌리면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오게 돼 있고 요래 돌리면 나사가 빠지게 돼 있어요. 이리 와. 그리고 어디 끌고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너무 강아지 그 집 데리고 갈 때는 요리 와 이래 하면서 와야 정신이 빠질 데리고 온다고. 요리 오라 하면 지 정신이 딱 바퀴 푼다. 그러니까 나사의 푸는 방향이 월트노트의 방향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왔겠어? 이런 자연법칙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기압골이 형성되는 게 이런 모양으로 형성된 기압은 일반 정상 기압이라서 태풍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이게 에너지의 순방향이에요. 시계 어느 방향으로 돈다? 요 방향으로 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태풍 사진을 보면 어떻게 되냐? 전부 다 에너지가 요 에너지가 일반 에너지하고 만났을 때 이 힘이 세면 그게 태풍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위에서 사진 찍어가? 이 기류가 어디쯤 가면 균형이 깨지겠는가? 그래서 태풍의 강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안고 있는 문제, 헷갈려. 같은 선생 틀린 것만 잘 지적하는 학생이 있어. 자, 이랬을 때 에너지 순환 방향으로 보면 요거는 순방향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출발한 에너지가 자꾸 돌리면 여기서 쌓이게 되어 있고 돌아가는 방향으로 쌓이게 되어 있어. 근데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에너지가 지금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로 이래 모이고 일로 역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갖고도 논란이 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 어떤 겁니까 지금? 뭐예요? 옆으로 있지만 세우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어? 요게 순방향인데 그래서 어떤 또 역학을 이 음양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태극기 이게 문양 바뀌어야 된다. 인터넷 사이트도 있어요. 가보면 막 우기고 있다고. 난 그 우긴다는 말이라는 게 별로 안 중요한 일 갖고 자꾸 싸워서 하니까. 근데 해석하기 나름이야. 그림으로는 어떤 게 더 역동적이야? 위에 게 더 역동적이야. 이 아랫게. 응? 역동적이고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에너지. 좋게 해석하면 돼. 이건 늘 가는 대로 가는 거야. 변화 없지. 그래서 새로운 21세기에 뭐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믿고 따라가면 되는 기고. 이거 바꾼다고 돈 생기나? 그렇게는 볼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 단지 오히려 이제 시간의 문제만큼은 저도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시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일본 동경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0분 빨리 가무요. 인체 시간이 30분 빨리 일나게 돼 있다고. 원래 자연 시간하고 안 맞고 너무 시간 쓰고 있다고. 그럼 뭐 차라리 막 주체성으로 따진다면 그 시간 좀 바꾸자. 근데 뭐 내가 대통령 될 일이 없으니까 바꿔줄지 안 바꿔줄지 모르겠어. 그리고 전 시계방이 시계 다 바꾸려면 얼마나 바쁘겠어. 그죠? 그 전 시계방이 시계 다 바꿔야지. 장롱 속에 있는 것도. 자, 여러분 이 에너지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사로 생각하고 있는 일들 중에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원리적인 그 법칙은 다 있는데 부족한 후학인 제가 몰라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못 드리고 우리가 또 관심이 없어서 모를 뿐이지 그게 터무니없이 끼워 맞춘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다못해 여러분 여러분 혓바닥인데 물을 안 물어. 평생에 혓바닥 한 번도 안 물어본 사람 없잖아요. 지금도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손도 여러분들이 깍지 끼워보면 어떤 게 편한 게 있죠? 네.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는 여학생들 그래 하지. 어떤 게 맞느냐 끼는 게 편한 거에 따라서 니는 연애 결혼한다. 니는 중매 결혼한다. 그 연애 결혼과 중매 결혼은 어디에서 원리가 있겠어? 있지. 어떤 에너지가 어느 쪽 에너지가 주관하느냐 내 힘에서 그러면 어느 쪽 내가 더 활발하다 밝혀져 안 밝혀져? 그러면 그 내가 하는 일의 속성에 따라서 수동적인 사람은 놈이 중매해줄 때까지 기다렸다 씩 갈기고 지가 깝치가 설친 놈은 지가 알아서 찾아 나서겠지.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음량을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잠시 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